사실 김준혁 후보는 총선 한 일주일 남겨놓고 굉장히 화제의 중심에 섰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김준혁 후보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수정 후보의 그 대파 논란이 있을 때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국회 입성한다고 해서 저는 유권자들의 어떤 평가로서 끝났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어차피 양문석 후보나 아니면 네. 김준혁 당선자는 계속적으로 고발 고소건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분 그 정권 심판론에 숨어서 본인들이 어떻게 뭐 의정 활동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는 네, 막말 논란 김준혁 접전 끝 승리. 사기 대출 의혹 양문석도 당선입니다. 지금 이번 총선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후보들이죠.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 막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기 대출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당선 소감 같이 들어보고 올까요? 이번 총선에서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간 했던 무능과 또 잘못된 행정, 이 부분에 대한 정권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언론으로부터 부정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내가 울면 여기서 다 무너진다고, 내가 더 분노하면 여기서 다 쓰러진다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당선입니다. 첫 번째 일정으로 봉하마을을 내려갑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찾아뵙고 전혀 새로운 정치, 훨씬 더 성숙한 정치 준비해서 더 단단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 두 사람의 당선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몇 표로 이겼느냐 보겠습니다. 경기 수원정 막판까지 초접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김준혁 후보 50.9%, 이수정 후보 49.1%, 약 한 1.8%포인트 차로 김준혁 후보가 이겼다. 2,300표 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접전이었었다라는 게 예상이 되죠. 그러면 양문석 후보는 어떻게 이겼느냐 보겠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55.6%, 장성민 후보는 44.4%입니다. 큰 표차로 이겼죠. 10%포인트가 넘는 수치입니다. 어쨌거나 궁극적으로 두 사람 다 지금 원내에 입성했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두 사람 다 당선권이라고 예상하셨었습니까? 사실 김준혁 후보는 총선 한 일주일 남겨놓고 굉장히 화제의 중심에 섰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김준혁 후보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수정 후보의 그 대파 논란이 있을 때 이거는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다라고 했던 그 점, 그건 단순히 한 단을 한 뿌리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지금의 현재의 물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대통령에게 현실을 직접 직시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을 엄호하는 역할을 했던 이런 모습들이 이 이수정 후보에게는 좀 아주 매우 그러니까 뭐랄까요, 불리한 요소로 작용된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제 민심이 판단을 한 것이잖아요. 이 상황 이후에 이제 양문석 후보든 김준혁 후보든 당선자 신분으로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국민들께 본인들의 좀 부족함을 설명해 나갈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사실 둘 다 당선이 될 줄은 몰랐는데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이른바 막말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 야당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여당에도 있었습니다. 누구냐? 윤영석 후보요. 양산갑의 윤영석 후보. 그럼 양산갑은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같이 볼까요? 네, 윤영석 후보 53.6%, 민주당 이재용 후보 44.8%. 네, 거의 10%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윤영석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김준혁, 양문석 후보 봤죠? 윤영석 후보도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다는 거는 김철현 의원님,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막말 논란이 불거졌던 분들은 지금 보면 다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렇다는 얘기는 뭐 무소속으로 나온 분들은 떨어졌습니다만 당 공천이 유지된 막말 논란의 당사자들은 다 지금 당선이 됐거든요. 그럼 이번 총선에서 막말은 유권자들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조금 차이를 둬야 되는데요. 윤영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유세 과정 중에 그냥 툭 튀어나온 그냥 그런 진짜 의도하지 않은 그런 어떤 막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해명을 하고 또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참작을 하신 것 같고요. 사실 그 김준욱 후보하고 그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22대 총선에 어떻게 보면 최강 빌런 후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계속적으로 이제 사퇴 논란까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뭉개고 버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어떤 평가 뭐에 대해서 뭐 어떻게 겸허하게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국회 입성한다고 해서 저는 유권자들의 어떤 평가로서 끝났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어차피 양문석 후보나 아니면 네. 김준혁 당선자는 계속적으로 고발 고소건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분 그 정권 심판론에 숨어서 본인들이 어떻게 뭐 의정 활동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는 굉장히 본인들이 어쨌든 국회에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자숙하고 자성해야 될 부분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어쨌든 파한단, 대판단 때문에 그 홧김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정권 심판론이 길해서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유권자들이 마지막으로 이 리트머스 역할에서 검증돼야 될 그 부분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조금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여야의 어떻게 보면 좀 막말 논란의 이 한가운데 섰었던 분들의 선거 결과가 어땠는지를 좀 봤습니다. 일단 다 입성을 한 상황입니다.